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택에 투자하실 때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고덕에 투자할 것인지 또는 지제에 투자하실 건지겠죠. 평택에 투자함에 있어서 그리고 실거주를 하심에 있어서 이 두 지역은 1위냐 2위냐가 문제가 아니고 1위와 1위를 놓고 싸우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이 집중되어 있는 지제와 생활이 집중되어 있는 고덕, 과연 어디가 더 좋은지 오늘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제역이 있죠. 지제역에는 이제 여기 지제역세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삼성전자가 있는 고덕 국제신도시에는 각종 문화시설과 편의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관공서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집중이 됩니다. 삼성이 위치한 고덕 국제신도시는 2기 신도시로서 신도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각종 계획과 이런 행정이 전부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원,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료, 관공서 등등 모든 게 고덕 국제신도시로 집중이 될 겁니다. 더군다나 지제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인원이 고덕 국제신도시에 거주를 하게 될 건데요. 이 고덕에 집중된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고덕 국제신도시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고덕 국제신도시에 단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로 교통입니다. 고덕 국제신도시는 지하철은 서정역에 1호선만 맞닿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버스 노선입니다. 그 안에 순환으로 트랩을 깔려고도 했고 많은 그 계획은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그런 거는 전부 취소 또는 무산이 된 상태고, 고덕 국제신도시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버스만 지나다니는 이런 도로만 깔려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제역은 SRT, KTX, GTX 그리고 지하철 1호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쓰는 것뿐만 아니라 M버스, BRT 이런 고속버스까지 전부 지제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지제역은 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교통만 놓고 본다면 평택에서 단연 1등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주변을 본다면 조금 이야기는 달라지죠. 교통을 뺀 나머지, 즉 생활 편의는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겠지만 지제 세교지구에 분포되어 있는 이런 상업지라던가 또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의 배치, 공원의 배치 이런 것들로 봐도 고덕 국제신도시랑 비빌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덕 국제신도시에서 빠져있는 이 교통을 무시할 수는 없죠. 모든 행정과 앞으로 모든 국가계획이 철도 산업을 위주로 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과 북이 통일이 됐을 때 바로 이 철도를 이용해서 상해, 러시아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철길이 깔리는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들의 하나같이 위치해 있는 거, 특히나 대도시들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역입니다. 역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고 물자가 이동하고 각종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유럽이라든가 미국, 특히나 땅덩어리가 넓은 곳에서는 특히나 이 철도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제역 주변은 위로는 동탄 그리고 아래로는 천안처럼 아래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천안 아산역 그리고 위로는 동탄역 등 이런 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핵심적으로 개발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덕이냐 지제냐를 놓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내가 더 큰 이득을 보고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짜장과 짬뽕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짜장과 간짜장 또는 간짜장과 해물짜장 이런 식으로 같은 걸 놓고 비교하시게 되는 겁니다. 고덕이 34평짜리가 6억 원이 간다. 그러면 지제도 6억 가실 거고, 지제가 6억이다. 그러면 고덕도 6억이 가는 겁니다. 어디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낮게 올라가고 이거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색깔이 진합니다. 고덕의 색깔, 그리고 지제역에, 그리고 지제역 주변에 퍼지고 있는 이런 색깔들이 너무 분명하게 갈려 있어요. 정말 저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농담 삼아 얘기 드리고, 상담 전화 오면 농담처럼 얘기 드리는 게, 차라리 이 지제역이 고덕 국제신도시를 비껴가는 이 서정리역 정도에 있거나, 또는 고덕 국제신도시 가운데에 있었다라면 동탄처럼 게임은 끝났어요. 고민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고덕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게 애매하게 지제역에 모든 게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좀 헷갈리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고덕 국제신도시가 땅이 엄청 넓거든요. 이 안에 지금 아직도 분양해야 되는 아파트 필지들도 많이 남아있고, 건축해야 되는 필지들도 엄청 많이 남아있습니다. 고덕은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동안은 계속 성장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제역 주변을 보면,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뒤에는 아직도 이게 절대 농지입니다. 농림지역,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는 이런 땅들이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계속 도로가 넓어지고 주변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난개발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지제 우측편에는, 그러니까 지제역 맞은편 쪽에는 지제 세교지구, 그리고 영신지구, 모산 영신지구, 그리고 모산지구 등 이렇게 가지고 쭉 조합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쪽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됩니다. 뭐 3블럭은 벌써 입주를 했고, 이제 올해 그 1블럭과 2블럭 더샵 파크, 그리고 영신 힐스, 그리고 힐스테이트 파크 뷰라는 이제 조합 아파트도 올해 이제 착공을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 더샵 센트럴 시티가 이제 공사 시작해가지고 2년 후에 입주를 하고, 여기에 이제 그 두 번째 필지, 세 번째 필지, 네 번째 필지가 남아 있고, 나머지 이제 다가구와 준주거, 그리고 상업지 필지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쪽은 아직도 뭐가 확실시 되는 게 없어요. 여기를 LH에서 수용해서 무언가 개발을 한다, 또는 토지주들이 여기를 조합 개발을 한다 등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아직 뭐 이렇게 삽질을 하거나 뭐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만 놓고 본다면 아직도 이 뒤쪽은 좀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곳인 거죠. 이 삼성전자와 고덕 국제신도시 지제역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그 고덕 IC나 뭐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뿐인 거지, 언젠가는 고덕과 이 지제역처럼 이렇게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제가 될진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덕 국제신도시와 지제가 어느 정도 개발을 다 해서 더 이상 옆으로 나갈 데가 없을 때 갈 테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차츰차츰 뭐 지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핵심은 고덕 국제신도시에 가야 되나요? 아니면 지제역으로 가야 되나요? 또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지제역 더샵 시티 분양권을 매수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고덕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을 넣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이래서 좋고 저곳은 또 저래서 좋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군데가 진짜 나빠서, 안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거기는 안 좋으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덕 국제신도시는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집중되는 평택의 중심지가 될 거고, 지제역은 교통이 집중되어 있는 평택의 중심지인데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지제역이 고덕 국제신도시랑 좀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뭐 안중쯤에 가 있거나 뭐 이래 버렸으면 차라리 나을 수 있는데, 정말 애매한 거리에 지제역이 위치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협력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3기 공장이 완공되면 협력업체가 이 삼성 주변이나 평택 전역에 분포가 될 텐데, 그분들도 인원이 상당하거든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거주를 하기에는 어디가 더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후에 수도권이라든가 뭐 지방이라든가 어디든지 이동이 편리한 지제역 쪽에도 분명히 사람들이 몰려 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쪽이 비싸면 아무래도 밑으로 옆으로 뭐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죠.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고,
그쪽에서 뭔가를 이렇게 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점점 옆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기회만 된다면 다시 인서울 하려고 하시겠지만 지금 갭이 너무 커버리죠. 서울은 아파트 34평이 뭐 3, 40억짜리 하는 것도 있고 뭐 평택하고는 뭐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수원 밑에 동탄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옵니다. 평택까지. 거의 평택이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그 고속전철 같은 것도 평택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들도 거의 평택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탄이 동탄역 앞에가 지금 한 10억 정도 하고 바로 붙어 있는 롯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피만 뭐 계산하면은 뭐 엄청나죠. 거기는 무조건 15억이 넘는 아파트가 될 테니까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동탄과 불과 차로 이동하면은 뭐 한 20분 내외, 그리고 이 SRT나 고속전철을 이용하면은 10분도 안 걸립니다. 10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출퇴근을 10분 정도 더 해가지고 서울로 접근을 한다. 뭐 이런 걸 감안했다면 동탄과 평택은 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0분 정도? 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아니면 뭐 걸어서 이동하고 뭐 하고 한다면 뭐 한 30분 정도 차이 난다. 내가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30분에서 뭐 이 정도 갭이 생긴다면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는 이 삼성전자 그리고 그 협력 업체들로 인해서 자급도시가 되는 겁니다. 자급도시. 고덕에 계신 분들은 어디로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멀리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아닌 오로지 평택에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고덕에 많이 집중될 거예요. 지금 평택의 인구가 10,000명에서 15,000명씩 늘고 있는데 화성시 인구 늘어나는 추이를 한번 보시면 화성시도 2014-15년도 그 무렵까지는 계속 뭐 점진적으로 늘다가 16년도부터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평택도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나다가 3기 공장 완공되면서 협력 업체가 들어올 때 1년에 5만 명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그 추세를 타게 될 겁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 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과연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일 건지, 어디로 움직일 건지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일 고민거리가 되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덕을 가셔도 별로 후회는 없으실 거고 지제를 가셔도 그렇게 후회가 되진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후회가 된다면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겠죠. 고덕에 투자했는데 고덕은 5억, 6억밖에 안 하는데 지제는 뭐 7억, 8억 가가지고 내가 한 1, 2억을 덜 벌었다. 덜 벌었다 이 정도인 겁니다. 고덕에 가가지고 뭐 가격이 뭐 많이 안 오르고 뭐 지제에 가가지고 가격이 많이 오르고 아니면 뭐 고덕이 더 오르고 지제는 덜 오르고 어디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으나 현재로만 놓고 본다면 고덕 국제신도시 1단계 여기 이제 뭐 파자풍신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억에서 1억 5천 뭐 2억 가까이 이런 식으로 피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제역 앞에 있는 이 더샵 센트럴 시티도 지금 뭐 피가 1억에서 뭐 사실 뭐 양도세니 뭐니 이런 거 저런 거 뭐 하면은 1억 5천 이상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하도 있고 아직 정확하게 시세가 형성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옆에 영신 힐스라든가 파크 1, 2단지도 꾸준히 가격이 상승을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만 놓고 본다면 평택은 아직도 부동산 시세가 뭐 이렇게 하락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수요를 받쳐주는 이 수요자들이 계속 그 인구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평택은 인구 유입이 멈추지 않는 한 부동산 시세는 꾸준히 상승할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했던 것처럼 어떤 일이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런 그 변수를 빼고만 본다면 뭐 분명히 평택은 전반적으로 계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2년 후에 부동산 수요에 비해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인구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할 걸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파트를 짓는데 한 2년에서 2년 반이 걸리는데 그게 되려면 올해 분양을 해야 됩니다. 예. 올해 분양을 해야 2년 정도 후에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는데, 작년에 분양한 거, 뭐 올해 분양한 거, 뭐 이런 거 따져봐도 만 세대는 안 돼요. 예. 지금 1년에 10,000명 이상씩 인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2년 후부터는 이게 5만 명, 6만 명씩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가정이지만 화성시 인구 변동 추이라든가 뭐 다른 삼성전자 있었던 데에 인구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인구가 점진적으로 들다가 탁 튀고 올라가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만약에 인구가 뭐 정말 좀 작게 잡아가지고 1년에 2만 명, 3만 명씩 들어온다고 해도 2만 명, 3만 명이 살 집을 계속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분양이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평택이에요. 평택에 분양이 없다, 공급이 없다, 수요는 많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호재고, 부동산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좀 더 선택을 빨리 해야 되는 이런 그 시그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택이 이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는 한 삼성과 같은 맥락으로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평택에는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평택항도 있고 서해항이죠. 서해항도 있지만 이런 맥락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한 부동산의 타격은 그렇게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고덕이냐 지제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전화 오신 분들한테 늘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녹음기 틀듯이 이제 반복해서 그때 상황에 맞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고덕에 청약을 넣어서 고덕에 들어가는 게 나은가, 아니면 지제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피를 주고 사는 게 나은가, 이것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고덕도 좋고 지제도 좋은데 고덕의 좋은 점은 각종 행정과 모든 복합시설이 집중된다. 다만 교통은 빠져있다. 그리고 지제는 모든 걸 배제하더라도 평택에서 가장 좋은 교통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이 될 만합니다. 어디에 내 돈을 넣어야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을지. 어디가 됐던 간에 여러분들 수익을 내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걸로 보고 있고, 다만 같은 돈이 들어갔고 같은 시간이 흘렀을 때 어디가 얼만큼 오르고, 그때 당시에 내가 차라리 A와 B 중에 차라리 어디에다가 넣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은 남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면서 이게 가격이 어디가 떨어져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크게 없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